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중동 국가들이 하나둘씩 북한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의 노동자들 모두 짐을 싸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북한 당국에서는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쏟아냈는지 보시죠. 이들은 편리하게 잘 꾸려진 숙소들에서 푸짐한 식생활 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는 여러 가지 체육 경기도 조직하고 주재국에 있는 명소들이나 역사 유적들도 돌아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쌓인 피로도 말끔히 가시고 있다. 대방과의 공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 기간에 다음 대상을 위해서 조국의 휴가 갔다는 점을 놓고 이렇게 날짜여 세계 보도하는 그런 파렴치한 날강적 행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타르 지역에 있는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 전원 다 지금 북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외화벌이가 끊기면 북한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통치 자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북한의 통치 자금이라는 게 거의 달러로 미화로 이제 쭉 이미 몇십 년 동안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정권에게는 저런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근방에서의 어떤 외화벌이도 감소되겠지만 중동 나라들에서의 외화벌이 건설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심대한 타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대북 제재의 영향이 큰 건지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허만석 차장님. 예,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 명이었다가 2천 명으로 줄었고요. 아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202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특수가 있어가지고 원래 2천 명 정도 근무했었으나 지금 네. 한 500명 가까이 감소했고 지금 신규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외화벌이,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이 가져오는 임금이 끊긴다라는 것의 의미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냥 인건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밀수를 통해서도 추가 수입을 많이 올렸었다면서요. 그렇죠. 현지에 나간 사람들이 사실상 본인은 일해도 그 임금을 당국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말로는 20% 준다, 30%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10%도 주지 않고 무슨 색 텔레비전인 이걸로 이제 다 떼우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제 밀주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밀주가 이제 리터당 한 30달러씩이나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 책임자들도 어떻게든 이 노동자들을 잘 활동시키고 움직여서 자신도 내모를 받고 또 노동자들 역시 돈을 좀 축적해야 뭔가 북한으로 나갈 때 선물이라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철수가 된다고 할 때 북한 전체적으로도 타격이 크지만 북한 내에서 어떤 이 외화가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카타르에 있는 노동자들 전원 다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임금 체불이 또 발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도 있다고요. 쿠웨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쿠웨이트가 대북 제재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네. 신규 비자 발급 안 하고 추방하거나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 근로자들이 올 때 늘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브로커들이 낍니다. 아하. 근데 이 브로커들이 중간에 껴서 어차피 북한이 사람들 다 북한으로 다시 추방돼서 나갈 테니까 임금 안 줘도 되겠지 해서 이렇게 체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안찬일 소장이 말하신 것처럼 네. 이게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에서 자유롭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민족끼리 그거 믿는 우리나라 국민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와 정반대의 노예 생활 비슷하게 감시 생활을 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 손에 주는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름아름 부업을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챙겨왔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떼일 처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귀순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해외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귀순이나 아니면 망명을 굉장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 차장 얘기 듣고. 그렇죠. 이제 못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못 오는 게 가장 크고요. 가족들 때문에 인질 잡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이 좋았던 거는 네. 중동이나 유럽 지역이 좋았던 거는 1인당 인건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1,000불에 1,200불 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200~300불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북한 당국이 가져갈 돈은 그 대여섯 배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동과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를 전부 다 안 쓰게 된다면 네. 북한한테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유럽이나 중동에 나가지 못한다면 돌아온 노동자들 어딘가서 또 돈벌이를 해오라고 떠밀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임금이 높진 않지만 그나마. 지금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네. 이런 그 인력 송출에 의한 그 북한의 어떤 그 외화 유입까지도 차단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당히 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도 신규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돼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중동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 러시아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각 국가에서 짐 싸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노동자들. 그런데요, 이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짐을 열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자, 어린이 비타민, 구충제.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 차원에서 이런 약품들, 어린이 비타민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좀 의외인 게 있습니다. 아니, 중동 파견 북한 노동자들 마지막 쇼핑을 했는데 비아그라를 잔뜩 샀다 그래요. 제가 볼 땐 저 비아그라는 순전히 뇌물용, 선물용입니다. 뇌물용이요? 네, 그렇죠. 북한의 근로자들이 지금 과거엔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들을 내보내다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북하거나 이 망명할까봐 좀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내보내는데 일단 내보낼 땐 무슨 구역인민위원회, 구역당위원회, 뭐 시당위원회, 뭐 무역송 이 단계별로 한 3단계의 뇌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책임자들이 대체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5살에서 한 60세 사이의 국장, 부국장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 중간 간부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연령적으로 이게 비아그라가 필요한 겁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그 탈북자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 말하자면 자기 와이프만 데리고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힘쓰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애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쓰려고 사가지 북한에서 나름대로 비아그라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 뭔가 성능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걸 갖다 바쳤을 때 다음 또 출국할 때나 외화벌이 나가려면 바로 패스가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가고 그다음 무슨 구충제나 어린이 비타민 역시 제가 볼 때는 저건 장마당에 갖다 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팔면은 그것도 돈이 되고 북한이라는 게 상비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마약을 막 상비약으로 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거 가져가는 사람도 다 뭔가 요긴하게 수요가 있어서 가져가는 것이지. 네. 과거에는 무슨 그 양주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게 선물로 되는데 요즘 선물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군요.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비아그라가 원래 그 처방전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리고 또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럼 이게 꼭 뇌물용이 아니어도 북한 이 근로자들이 가져가서 장마당에서 판매를 해서 본인들의 과외 수입을 올리는 그런 또 용도로도 쓰이겠죠. 그렇죠. 외국산 뭐 오리지널이다 이러면 북한 장마당에서는 지금 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장사를 하든 아마 제가 볼 땐 주로 선물로 뇌물을 바치는데 기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갖다 팔아서 그걸 돈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가져온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아마 부피가 작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짐에 더 많이 싸가려고 이거를 택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북한의 이 근로자들이 돌아가서 좀 팔 수 있는 장마당에서 파는 인기 있는 품목들은 또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탈북자들의 조사해 보면 이제 그 생리대, 여성들의 생리대라든지 그 외에 또 이제 해춘약들, 정력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결국
판매도 하지만 자기를 파견해준 그 관계 간부들에게 이제 뇌물로 먹이기 위해서 사가는데 네. 어쨌든 북한에도 지금 장마당이 생겨서 뭐 상품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너무 모자라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상품들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좋은 질 좋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은 뭐 5배, 10배 이상 남겨서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그 경제 성장을 3.9% 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알려지고 굉장히 있는, 성장했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대북 경제 제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 스스로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경제에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으로 짐 싸서 돌아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짐을 열어봤더니 구충제와 어린이 영양제와 비아그라가 잔뜩 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5번째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 그리고 김정봉 실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